오늘 저녁 9시 보비스트 라이브 방송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뚜. 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좀 크긴 해도 낮에는 뭐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오늘은 뭐 코로나 얘기 안 하고 바로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세계의 모든 지금 국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만 끝난다고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뭐 뉴욕 양키즈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했던 말이긴 한데 이럴 때 한번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금액대별 첫 내 집 마련 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힘들 때지만 또 저희한테 정보 받고 지식 받으셔서 공부하십시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지식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액대별 첫 내 집 마련 전략. 이건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세하고 지역 뭐 이 정도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 한 주제씩 찍고 있잖아요. 근데 매주 하나씩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지금처럼 뭐 코로나 얘기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이것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코로나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잠깐 저는 약간 희망을 가지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그 WHO에서 발표하는 그 전 세계 각 대륙별 코로나 확진자 현황하고 사망자 현황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걸 다 이제 검색하시면은 표로 그래프로 다 나옵니다. 예. 여기를 보면은 이제 아시아권은 벌써 이제 3월 달에 3월 초 중순에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랬죠. 그리고 유럽이 계속 증가하다가 한 3월 27일경부터 27일, 28일 이때경부터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기는 하는데 증가 추세가 약간 꺾이는 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또 이게 뭐 1차 웨이브에서 안 끝나고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좀 희망적인 생각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지금들은 위축돼 있고 또 예민해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또 새 봄이기도 하니까 첫 내 집 마련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예. 생애 첫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한 번뿐이는 없는 일이죠. 예. 저도 그 첫 내 집 마련 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내 집 마련이죠. 소유권을 가져오는 이런.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결혼하고 한 4번인가 전세를 살았어요. 네. 뭐 이사를 다니면서 서름도 받고 하다가 그때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떨어지고 그리고 그 미분양을 첫 내 집 마련으로 했었거든요. 어디예요? 첫 내 집 마련 하신 데가?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고 뭐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때 그 설레었던 기분을 그럼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받느냐 마느냐를 두고 정말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 노트 한 권을 다 그 분석 보고서를 쓸 정도로 이걸 사야 되냐 사야 될 이유 100가지, 사지 말아야 될 예. 이유 100가지. 뭐 별의별 거 다 걱정했죠. 그렇죠. 뭐 내가 샀을 때 이걸 이제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은 몇 년이 걸리고 내 소득하고 맞춰보고 또 만약에 변수가 생기면 뭐 심지어는 뭐 경제 위기가 온다면 또는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뀐다면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했죠. 곽 대표님도 그러셨군요. 누구나 그래요. 첫 내 집 마련이라는 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오니까 집사람이 계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저도 첫 내 집 마련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입주하던 기억이라는 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세상을 다 품은 것처럼 깊은
거죠. 근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혼해서 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결혼과 동시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실 거고, 또 뭐 저처럼 뭐 몇 번 전세 살다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10번, 20번을 계속 전세 살다가 40대 넘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청약 가점이 상당히 높아서 분양을 받는 게 유리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신혼 희망타운이라든가 여기 요건에 맞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직업이 안정되기 때문에 뭐 또는 맞벌이를 한다든가 해서 소득이 충분해서 조금 무리를 해도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외벌이거나 또는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분들은 추후에 뭐 그 돈을 갚아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다 틀리니까 상황들이요. 상황이 다 틀리죠. 그래서 지금 금액대별 내 집 마련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사실 그 정확한 거는 직접 상담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대부분 그 신혼이나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맞벌이거든요. 이제 맞벌이면은 직장 위치별로 또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아주 적확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뭐 미래의 장래 소득도 중요하고 또 뭐 상속받을 분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도 차이도 있거든요. 이런 걸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데 그냥 오늘은 일반적인 얘기로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가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우선 돈이 하나도 없는 분도 계시죠. 결혼했는데 뭐 예를 들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뭐 한 1, 2천만 원 뭐 아무것도 없으면 못 하는 거고요. 그렇죠. 1, 2천만 원 정도뿐이는 없다. 그럼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건 이제 뭐 전세를 얻기도 어려우니까 월세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최근은 아니죠. 뭐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그 전세 가격이 많이 좀 빠지면서 외곽 지역이나 뭐 서울 인접 지역에도 이 다세대를 지어놓고 아직 분양이 안 돼서 뭐 이제 실투자금 뭐 해서 뭐 1,000만 원 또는 0원 뭐 이런 그 다세대 신축 다세대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월세를 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이런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을 보통 보면은 좀 감정가를 높여가지고 그렇죠. 많이 받는 경우들이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서 차라리 이자를 내고 가는 게 나으냐. 계산해 보면은 아무래도 월세 내는 것보다는 이자 내는 부분이 조금 적거든요. 또 이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다 보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강제 저축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시기에는 그게 맞고 어느 시기에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언제 할 거냐, 또는 어떤 형태로 할 거냐, 뭐 아파트냐 다세대냐, 또는 어느 지역을 선택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나중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다세대도 집값이 뛸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변수만 빼고 나면요. 그래서 이제 외곽 지역의 신축 다세대들을 다소 불편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월세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자산을 보유한 분들은 예. 그 돈으로 포기하고 뭐 월세나 반전세 이런 거 살지 마시고 예.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지역을 조금 더 낮춰서 그 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그냥 전세나 월세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뭐 3기 신도시를 한다거나 신혼 희망타운을 받을 수 있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내 집 마련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거로 내 집 마련하라니 가당키나 한 얘기냐 그렇죠. 이러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지금 이 3기 신도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희망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 예컨대 지금 3기 신도시도 2019년에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18년 말입니까? 21년도가 되면 첫 분양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는 빠르면 21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신혼 희망타운도 그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금액도 뭐 일반적으로 맞벌이하는 분들은 대상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안 맞으니까 아주 돈이 없으면 월세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신축 다세대로 가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한 5천에서 1억 정도 있는 이런 경우에 다세대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대출 받으면 예, 예. 아파트를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그렇죠.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합니다. 대출을 받아도 또 너무 많이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경계선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세대라도 하는 거냐 아파트를 해야 되느냐 막 고민하다가 대부분 어디로 선택하게 되냐면은 이제 뭐 결혼한다거나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로 네.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전세가가 오를 때니까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버리지라는 게 크게는 이제 우리는 두 개죠. 하나는 대출 레버리지가 있고 또 전세 레버리지가 있는 거죠. 대출은 이제 생애 첫 주택 마련이면 대출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신용도가 있으면 좀 나오기도 하겠죠. 이제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뭐 워낙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형태가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이제 수급 문제가 좀 생겨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를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고 본인은 뭐 이자 나가는 거 대신으로 해서 이렇게 뭐 월세를 산다든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예. 전세 끼고 투자 개념 또는 나중에 이제 추후에 내 집이 될 곳을 찾아갖고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 본인은 직장 근처 가까운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월세나 이런 형태로 그렇죠. 거주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 여건에도 다 맞추고 출퇴근까지 맞추면서 돈에도 맞추려고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를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거리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럼 5천 1억 가지고 무슨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데가 있느냐? 물론 서울 안에는 없습니다. 서울은 힘들죠. 서울 안쪽으로 보면은 뭐 아무리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들어야 되고요. 실투자금이. 또 작은 평수로 하더라도 강남권으로 오면은 뭐 한 7, 8억 정도는 그렇죠. 돈이 네, 들어야 되는 평균적으로는 한 3, 4억 정도의 실투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은 힘들다고 봐야 되고 이제 서울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이 소위 갭 투자가 되는 거죠. 한 1억 정도 실투자가 필요할 거고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 한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이게 세제하고 관련해서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시가로 따졌을 때. 우리가 현재 조정 지역에서는 일시적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 2년 의무 요건이 있는데 비조정 지역에서는 보유 2년만 하면 되거든요. 보유만 하면 되는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상당히 큰 혜택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사가지고 그냥 2년만 갖고 있으면은 전세 한 바퀴나 두 바퀴 그냥 놔두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그 비조정 지역이면서 서울에 인접한 곳들 예를 들면 뭐 고양시라든가 뭐 부천시라든가 뭐 인천이라든가 또는 뭐 화성이라든가
남양주 뭐 이런 지역들은 서울에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비조정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본인 뭐 출퇴근지와는 상관없이 전세를 끼고 한 채를 사두는 것도 한 가지 내 집 마련 방법이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자금이 한 뭐 2, 3억 정도 된다면은 서울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겠죠. 강북 쪽이나 이제 예. 중위가격이 좀 낮은 지역들은. 그렇죠. 근데 이 패턴을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많이 오른 데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지 않고 지금까지 많이 상승하지 않은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이 더 상승 여력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뭐 서울에 뭐 역세권에 뭐 신축에 뭐 소형에 또 학군이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은 이미 숨가쁘게 달려왔죠.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2013년 바닥 가격에 비해서도 거의 한 2.5배수 정도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2007년 8년도 피크 가격에 비해서도 2배수 이상 올라가 있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만약에 그런 갭을 하려면은 좀 붙어 있는 것들 말하자면 뭐 비역세권에 뭐 구축에 비학군 지역에 좀 평수가 큰 곳들 이런 곳들이 오히려 갭이 붙어 있어요. 이런 패턴이 더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더 많다고 근데 보거든요. 그런 조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을 로케이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위치를 따졌을 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단지 많이 짙게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폭이 크다는 동의하지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비역세권, 뭐 구축, 상대적 중대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왜 있다는 거를 승복을 해야 그런 데도 투자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한국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로케이션은 다른 나라들 뭐 전 세계적으로는 통용될 수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격언이긴 한데 한국적 현실에는 그게 잘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한국 수도권은 그 입지의 가치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해졌다가 입지가 안 중요해졌다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바뀐다는 거죠? 예, 입지가 가치가 이게 뭐냐면은 입지보다도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더 시장에 크게 입김을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만약 전세라는 제도가 없고 정말 뭐 미국처럼 순수하게 거의 시장에 맡겨져 있다고 그러면은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막 규제를 하다 보면 특정 입지의 가격이 오르면은 거기 그 입지를 이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입지로 점점 확산되는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그렇죠. 어디가 오르고 나면 다른 데가 다 따라서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걸 흔히 한 단어로 풍선 효과라는 거로 우리가 점철되는 사례들이 많았었죠. 그게 이제 풍선 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평준화라든가 차별화. 말하자면은 일정 기간 동안 상승장 전반부에는 차별화 현상이 벌어지지만 비싼 데는 더 비싸지만 상승장 후반부에는 다시 평준화 현상이 나타나서 비슷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또 엉뚱한 사회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그 1억에서 2억 정도면은 갭 투자로 해서 서울 안쪽에서도 한 2억 안팎이면은 할 때들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뭐 주상복합이라든가 또는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좀 역에서 먼 곳들 그동안 좀 사람들한테 소외받았던 이런 곳들 이러면서도 전세가가 좀 받쳐주는 곳들이 있어요. 지역은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우선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3억대가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딜 가봐야 되기 때문에 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2부로? 예. 넥스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뭐 금액대별 첫 내 집 마련 전략이란 주제로 했고요. 뭐 일단 아주 자산이 적은 분들 소액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를 낮추고 지역을 선호한 지역을 조금 더 다운하시고 뭐 종류도 새 아파트 하면 다 좋죠.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이 꼭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 컨디션에 맞춰서 투자하는 방법이 차라리 전세나 월세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는 거로 정리하고요. 한 5천에서 1억 원 이제 선택의 경계선이라 표현하셨는데 요거는 약간 스킬이 들어갑니다. 레버리지는 보통 대출과 전세 레버리지가 있는데 곽창석 대표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붙어있는 지역에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점해 놓으시고 본인 거주는 뭐 직장 가까운 곳에 편하게 월세 정도 살아도 큰 무리가 없다. 그다음에 뭐 3억 미만은 이제까지 우리가 뭐 역세권만 좋아하고 새 아파트만 좋아하고 학군 좋은 곳만 좋아하면 그 가격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지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다. 어떤 정책의 효과로 인한 그 정책의 효과는 우리는 풍선 효과로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평준화라는 단어를 써도 적당할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2, 3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뭐 비역세권이라든지 뭐 이런 데 구축들 뭐 이런 데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물론 전문가의 해안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3억 초과되는 부분은 뭐 요즘 종편 보면 60초 뒤에 이런 건데 박 대표님 오늘 스케줄이 있으셔갖고 다음 편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쏟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하트. 오늘 저녁 9시 오피스트 라이브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